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많지 않았지만 그저 따뜻한 가정을 꾸려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꿈이었습니다. 결혼을 했을 때 저는 그 꿈을 이룬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세상 누구보다 다정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저를 배려해 주었고 제가 웃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다고 말해주던 사람이었지요. 저는 그런 남편을 만나 매일매일이 감사했습니다. 신혼 시절 우리 집은 소박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출근길에 항상 제 손을 꼭 잡으며 오늘도 힘내자 우리라고 말해주었고 저는 그런 순간마다 가슴이 따뜻해져 왔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굳이 없어도 그의 눈빛 하나로 저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던 날 저는 진짜 세상을 다 가진 듯 느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작은 손가락을 움켜쥐며 힘겹게 울음을 터뜨리던 아이의 모습.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이유가 생겼구나. 이 아이와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었지요. 남편도 눈물을 글썽이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우리 세 식구 평생 행복하게 살자라던 그의 목소리는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남편과 아이가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도왔습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도시락을 챙겨주면 남편은 늘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당신 덕분에 힘이 나. 저는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피곤함이 사라졌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작은 웃음 하나에도 제 마음은 따뜻하게 물들었고 아이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늘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꼭 지켜줄게. 우리 가족만은 절대로 행복하게 만들 거야. 그 시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남편과 아이, 우리 세 식구가 함께 밥을 먹고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 단순한 일상이 제게는 전부였고 무엇보다도 소중했습니다. 아이의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잠을 줄여가며 준비를 했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작은 장식 손수 꾸미며 마음을 다했습니다. 우리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이니까 절대 흠잡히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잔치 당일 친척들이 모였고 저는 분주했지만 마음은 벅찼습니다. 아이를 안고 웃는 순간만큼은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비웃듯 제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이거 음식이 이게 다야? 요즘은 돌잔치도 호텔에서 하는데 이렇게 집에서 대충 차린 거야? 순간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게다가 시누이는 다른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나를 이어갔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 케이터링 불러서 호화롭게 하던데 우리 집 며느리는 참 알뜰하네.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웃음을 지어야 할지 눈물을 삼켜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 큰 상처는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말려주기는커녕 시누이 옆에서 거들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며느리가 좀 더 체면 있게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않니? 저는 한순간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은 돌잔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들 앞에서 저를 계속 몰아세웠습니다. 얘는 살림을 몇 년을 했는데도 음식간 하나를 제대로 못 맞춰. 아가씨는 저렇게 일도 잘하는데 며느리는 왜 그렇게 굶떠 말 끝마다 저를 못마땅해 하는 듯 지적했습니다. 시누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미역국을 먹이려 하자 제 손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언니 피부 관리 좀 해. 아이가 엄마 손 보고 자라는 거야. 순간 주변이 웅성거렸고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애써 웃으며 대화를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저를 감싸주는 듯 보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에도 그는 제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를 피했습니다. 그냥 넘겨. 내가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 말은 제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기대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침묵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행복했던 우리 가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시댁에서 받는 눈초리와 모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그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제 얘기를 피했습니다. 결국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오직 한 사람, 친구 혜진뿐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이였기에 제 속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울음을 터뜨리면 친구 혜진은 늘 차분히 들어주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너무 기죽지 마.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버틸 힘을 얻곤 했습니다. 친구 혜진은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고 어디를 가든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늘 소심하고 상처받기 쉬운 성격이었기에 그런 친구 혜진이 부러웠고 그래서 더 의지하게 된 걸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은 제가 시어머니의 모욕에 억울해 눈물을 흘리며 친구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부족한 아내일까? 왜 나만 미움받는 걸까? 친구 혜진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넌 누구보다 좋은 아내고 엄마야. 문제는 내가 아니라 그 집 사람들이야. 그 따뜻한 위로에 저는 다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친구 혜진은 때로는 남편 대신 제 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장을 보러 갈 때면 불쑥 나타나 무거운 봉지를 들어주며 웃었습니다. 너만 힘들게 둘 순 없잖아. 내가 도와줄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편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친구 혜진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밤마다 그에게 전화를 걸어 제 억울함을 털어놓았고 친구 혜진은 늘 변함없이 제 편에 서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를 가장 따뜻하게 위로해주던 그 손길이 훗날 제 가슴을 가장 깊이 찌르게 될 줄은요. 남편이 야근이라던 날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마치고 아이를 재우고 나서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 평온해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 갑자기 남편의 차가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고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차 안에서 우연히 본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남편의 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람, 바로 친구 혜진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달래며 속삭였습니다. 그저 우연이야. 단순한 상황일 거야. 오해일 뿐이야. 그러나 불안은 제 마음을 점점 집어삼켰습니다. 밤이 깊어 갈수록 저는 눈을 감고도 그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친구 혜진이 함께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심장이 빠르게 뛰며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남편을 믿고 웃으며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작은 흔들림에도 마음이 조급해졌고 심지어 남편이 늦게 돌아오는 이유를 자꾸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한 통, 메신저 메시지 하나에도 제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친구 혜진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자존심과 체면이 걸려 계속 망설였습니다. 혼자 방 안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수많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남편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친구 혜진이 일부러 이렇게 한 걸까? 아니면 정말 아무 일도 없는데 내가 과민 반응을 하는 걸까? 의심과 불안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마음속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남편이 돌아왔지만 저는 평소처럼 반갑게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웃으며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복잡하게 꼬여 있었습니다. 친구 혜진과의 관계, 남편과의 신뢰,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불신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조심스럽게 균형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심장이 뛰고 남편의 말투, 표정, 행동을 세밀하게 분석하며 불안을 확인하려 애썼습니다. 평화롭던 시간은 점점 사라졌고 저는 밤마다 혼자서 불안을 달래며 다시 한번 내일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는 순간 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스며왔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히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하고 싶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핸드폰을 우연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별 신경 쓰지 않았던 메시지 목록에서 친구 혜진의 이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라진 흔적은 작은 것 같지만 제 마음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호흡조차 불규칙해졌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배신감과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그 감정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다는 생각이 더 큰 외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에게 짜증을 내고 사소한 말에도 날카롭게 반응하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순간이 늘어났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창밖의 어둠 속에서 혼자 뒤척이며 남편과 친구 혜진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혹은 제가 상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들로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이제 평온했던 제 일상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구 혜진과의 연락마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친구가 위로가 아닌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왔고 혼자서 감정을 사귀며 답답함과 외로움에 잠겨야만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고 웃고 있어도 웃음 속에 긴장과 불안이 섞였습니다. 집안일도 아이와의 시간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습니다. 작은 소음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남편이 무심코 던지는 말조차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조금씩 서늘한 긴장감으로 채워졌고 저는 이 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에 한숨만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제 마음속 불안은 일상이 되었고 행복했던 기억마저 빛을 잃어갔습니다. 남편과 아이, 친구 혜진과의 관계,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까지 모든 것이 흔들리며 저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마치 하루하루가 무너져 내리는 건물 속에서 버티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누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생각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행복했던 제 일상은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생일날 남편은 출장이라며 외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출장이니까 당연히 늦겠지. 나는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야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케이크를 준비하고 집안을 정리하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직감과 불안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점점 커졌고 결국 저는 그의 출장지 근처 호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호텔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분명히 익숙한 손이 함께 있었습니다. 친구 혜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웃으며 나왔고 저는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찢겨 나가는 듯했고 모든 신경이 혼란 속에서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 슬픔이 동시에 몰려왔고 눈물이 눈앞을 가렸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그대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 자연스러운 손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조각냈습니다. 왜 하필 제 생일날, 왜 하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까? 수많은 질문과 의심이 머릿속에서 뒤엉켰고 몸은 떨리고 손은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호텔 앞에서 몇 발자국 떨어져 숨죽이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더 깊은 상처로 몰아넣었고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분명한 배신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친구 혜진과 남편 두 사람은 제 삶 속에서 믿음과 안전이라는 모든 것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 속에는 깊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행복했던 기억과 웃음은 먼 과거의 일이 되었고 남편과 친구 혜진, 나아가 제 자신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뜻없는 상처와 불안, 그리고 배신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의 웃음과 평범한 일상조차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까? 내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질문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배신의 현실 앞에서 저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호텔 앞에서의 배신을 확인한 뒤 저는 분노와 눈물을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따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 혜진이랑 무슨 일이야? 왜 내 눈앞에서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가 상상조차 못한 것이었습니다. 차갑고 뻔뻔한 얼굴로 마치 제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넌 아내로서 부족해. 나는 내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내 가정을 지켜야 할 사람이 오히려 나를 탓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친구 혜진. 그녀는 마치 승리한 듯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누구보다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나야. 순간 몸이 굳고 숨이 막혔습니다. 세상에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취급받는 이 현실. 제가 상처받고 배신당한 사람이 오히려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사실.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 부당함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눈앞에 두 사람, 남편과 친구 혜진. 그들의 태도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때까지 참아왔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들, 이게 무슨 짓이야? 왜 내가 죄인이 돼야 해?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조금의 후회나 죄책감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월한 듯 당당한 태도만 가득했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저는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의 잔혹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행복에 매달릴 수 없다는 것을. 남편과 친구 혜진의 현실을 직시하며 저는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충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은 의지가 불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피해자로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과 친구 혜진의 배신을 확인한 그날 밤, 저는 아이 방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무거운 마음 한켠에 작은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그들의 판단과 기대 속에 맞춰왔다는 사실이 한순간에 깨져버렸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우리 아이를 위해 내 삶을 스스로 지킬 거야. 그 결심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으로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단단한 힘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친구 혜진도 남편도 아닌 내 자신과 아이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현실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법률 상담을 받으며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도 대비했습니다. 친구 혜진이 어떻든 남편이 어떻든 더 이상 제 평온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내 안의 강인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미처 몰랐던 용기와 결단력이 점점 제 삶을 다시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무너진 일상을 다시 조각내어 조금씩 제 방식대로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했습니다. 아이의 웃음, 아이의 작은 성취가 제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혼자라는 두려움보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점점 더 큰 용기로 변해갔습니다. 그 결심은 단순히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단단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혜진이 만들어낸 배신의 그림자는 결코 제 미래를 정의할 수 없음을 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움직이는 주체적인 여성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아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남편과 친구 혜진의 배신을 알고 난 후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모든 시간을 가정과 남편에게 바쳐온 제 삶. 하지만 이제 저는 나와 아이를 위해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집안일과 육아만으로 살아온 제가 사회로 다시 나가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마트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엔 생소하고 힘든 일상이었지만 직장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도움을 주는 경험은 저에게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정 안에서만 느꼈던 존재감이 이제 사회에서도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물건을 진열하고 고객 응대를 하며 하루를 보내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뿌듯함이 컸습니다. 아이에게 용돈을 조금씩 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행복했고, 과거 남편에게 빼앗긴 시간들이 조금씩 제 것으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동료들은 또 다른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힘들 때 위로해주고 잘할 때 칭찬해주며 저는 다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살아있음을, 나의 선택이 의미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이와 함께 저녁을 보내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이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친구 혜진의 배신은 제 삶을 흔들었지만 오히려 그 아픔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저를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아이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일상은 저에게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작은 보상을 주며 저는 과거의 나를 떠나 새로운 삶,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친구 혜진의 배신은 더 이상 저를 녹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를 성장시키고 강인하게 만든 계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스스로를 믿습니다. 아이와 함께 걸어가는 길은 밝고 따뜻하며 과거의 상처와 배신은 저를 단단하게 만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임을 마침내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마트에서 일하며 얻은 성취감은 저에게 더 큰 용기와 자유를 주었습니다. 남편의 배신, 친구 혜진의 배신, 그 모든 상처는 저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선택 속에서 나는 자유롭고 나와 아이가 행복할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아이와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 자신의 힘으로 행복과 성취를 만들어가는 기쁨을 느낍니다. 마트에서의 하루하루가 저를 단단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써 내려갑니다. 배신과 상처를 딛고 나는 새로운 나를 만났습니다. 아이와 함께 웃고 일하며 성장하는 나,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 나는 이제 과거의 나보다 더 강하고 당당합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바로 나의 삶이며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